부동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 금리도 정책도 아닙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부동산 중개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일도 아닌 주말인데 말입니다. 중개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나요? 정부가 규제를 풀었나요?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이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리 인하도 아니고 정부 정책 변화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박 선생님은 30년간 부동산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번의 호황과 불황을 경험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보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명확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고 행동했습니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 정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봤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면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확산되면서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움직이자 다른 사람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 부장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전문가들도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불안해졌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리적 바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월세는 부담이 큽니다. 결국 집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 여사님 딸이 그런 경우입니다.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집주인이 통보했습니다. 전세를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 여사님 딸 부부는 다른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전세금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2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매수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세시장에 있던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최근 몇 달간 느낀 변화가 있습니다. 전세 문의는 줄고 매매 문의가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삽니다. 전세라는 안전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이사 다닐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내 집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고, 금리나 정책보다 더 직접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새 아파트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것을,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살 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몇 년간 분양을 줄였습니다. 각종 규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 3년 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윤 사장님은 이 점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분양 통계를 꾸준히 체크했습니다. 앞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작년 말에 집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사냐고 좀 더 떨어질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윤 사장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이미 5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윤 사장님은 만족스러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자산 이전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조 부장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집을 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대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조 부장님이 도왔습니다. 조 부장님 또래 사람들이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평생 전세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털어서라도 도와줍니다. 집 한 채를 팔아서 두 채를 사서 하나는 자녀에게 줍니다. 상속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개인들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녀 명의로 계약합니다. 이런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스스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전은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을 통해 주택을 마련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김 여사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들어뒀습니다. 이자가 붙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돈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김 여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주식은 위험하고 예금은 손해입니다. 금이나 달러도 생각해봤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중년층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려면 어딘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를 늘립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지역 간 이동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으면서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주 2, 3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이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굳이 비싼 서울에 살 필요가 있나 하고 말입니다. 경기도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넓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자녀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경기도로 옮깁니다. 차액으로 생활비를 만들거나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서울 집값도 영향을 받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늘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정체되어 있던 시장에 활력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정보의 확산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중개인이나 전문가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접 통계 찾아보고 분석합니다. 여러 의견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내립니다. 장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통계 자료도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 사장님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으로 집을 샀습니다. 장 사장님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정보가 확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정보 비대칭이 크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기회비용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2년, 3년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만큼 손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황 부장님이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3년 전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은 1억이나 올랐습니다. 황 부장님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샀으면 1억을 벌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이제는 그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황 부장님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황 부장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나중에 더 비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나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만 봅니다. 금리, GDP, 정책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표면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전문가 말만 듣지 말고 현장을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